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헤드폰이 지금 잭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다시 예. 좀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헤드폰이 들려야 제가 묘미죠. 이승기 변호사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 변호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EU 원전은 녹색 경제 확정, 국내 대응 주목입니다. 네. 자, 지난 3일에 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단어죠. 바로 녹색 산업 분류 체계인 이른바 그린 텍소노미인데, 자, 먼저 이승기 변호사님은 그린 텍소노미 뭐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솔직히 저는 이제 반은 알았고 반은 몰랐는데요. 네.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기억에 딱 이 단어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입력을 해두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바로 그린 텍소노미였는데요. 네. 이 설명을 들으면 그거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시사 프로를 하니까 이 정도였지 주변 변호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는 뭐 세금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텍소노미의 이 텍소를 그렇죠. 텍스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텍소노미의 텍소는 이 그리스어로 이 분류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 노미는 법 또는 과학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텍소노미는 그리스어 그대로 보면은 분류 체계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예. 그럼 그린 텍소노미는 뭐냐? 바로 친환경 분류 체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각종 산업에 적용한 게 지금 그린 텍소노미인 겁니다. 결국 그 특정 기술이나 그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로 이 그린 텍소노미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이 그린 텍소노미가 이 유럽 연합의 이제 분류 체계인데요.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이제 세제 지원을 제공해 이제 투자를 육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 연합에서 이번에 그 그린 텍소노미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그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는 그동안 이제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각국이 이제 감론 을박을 벌였는데요. 네. 결국 두 에너지원 모두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이번에 확정 발의했습니다. 네. 단 이제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텍소노미는 앞으로 4개월간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이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환경부 주체로 이 K 텍소노미를 만들어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천연가스와 LNG는 포함이 됐지만 원전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현 정부 들어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원전 산업이 붕괴된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정부가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린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환경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욱 까다로운 그런 규제를 하는 유럽연합에서 원전을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흐름과 거꾸로 간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유럽연합처럼 이제 그린 에너지로 지정해야 하는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전이 그 저렴한 비용으로 그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다. 그런 점에서는 뭐 큰 이점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또 큰 단점이 있거든요.
자, 일단 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부는 이 사회적 의견을 수렴을 해서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 달 뒤면 이제 대선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차기 정부에게 이제 떠넘기는 듯한 이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그 대권 주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이제는 뭐 갑자기 탈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이제는 감원전 정책을 내세웠고요. 이에 맞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단 원전 산업을 뭐 제가 보기에는 원전 산업을 유럽 연합처럼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시키냐 아니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니까 네. 결국은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와 별개로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 원전 산업이 부활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라는 이 부분이 결정될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대선 후보들마다 이제 그 공약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원전이 바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 지난 TV 토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 남은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 치열한 논쟁이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53년 만에 첫 파업 실현 가능성입니다. 자, 1969년 삼성전자 설립 후에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노총 소속인 이 전국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해 9월부터 이 5개월간 이 회사 측과 15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노조에서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그리고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이제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이 사측에서는 이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임금 인상분, 그러니까 총 7.5% 이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의견차를 이제 좁히지 못한 겁니다. 예. 이에 노조가 지난달 이제 회사가 제시한 임금 협상 최종안에 대해 이제 조합원 투표를 진행을 했지만 반대 의견이 약 90%로 이제 부결이 됐고요. 결국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중노위는 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조정 기간을 갖고요.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사전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사 합의로 10일 또는 15일 이내에서 조정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인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과 같은 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후 노조는 뭐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업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정이 만약에 안 되면 삼성전자 설립 후에 그 최초의 파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어떻게 실제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해도 실제 파업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네. 우선 반도체 공장은 이 생산 공정 특성상 한 번 멈추면 이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성전자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그 여파는 이제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거고요. 예. 특히 그 파업하는 그 사이에 우리보다 뒤처진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의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만 피해를 보는 최악의 서됩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이런 최악은 피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의 중요성도 그렇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고 있는 처우를 고려할 때 파업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며 파업을 한다면 이 기존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상인데요. 예.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실제 파업이 현실화 된다 해도 실제 또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또 적습니다. 예. 현재 노조 조합원이 한 4,500명 정도인데 전체 11만 명 직원의 한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할 인원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대체 인력도 충분하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지금 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 파업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센터 갑니다. 김희정 캐스터. 네, 볼에 닿는 공기가 사뭇 달라지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온몸을 파고들던 추위가